목요일 아침 6시 40분, 산악인들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최고 명산 가운데 하나인 지리산 종주를 위해 저는 6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남부터미널에서 구례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남부터미널을 떠난 지 3시간이 좀 지난 10시쯤 구례에 도착하였고, 구례에서는 택시를 이용해 아주 편하게 지리산 등산의 출발점인 성삼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성삼제에서 한 친구가 합류하여 우리 일행은 8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는 흔히 노고단 고개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25.5km를 포함하되 출발지와 도착지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성삼제에서 출발하여 백무동 계곡으로 내려가는 성백종주였습니다. 성백종주는 해발 1100m 가까이 되는 성삼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해발 250에서 500m인 다른 곳에서 출발할 때보다 등산 초반에 체력 소모가 훨씬 적은 이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삼제에서 김밥과 빵으로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커피까지 마신 우리는 노고단 고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높이로는 330m를 올라가는 노고단 고개까지의 2.6km는 산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길 상태가 좋고 급경사도 별로 없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평소에 져본 적이 없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은 산행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리산은 한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산입니다만, 산의 규모가 크고 높고 산세가 험하여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다 보니 정상인 1915m 천왕봉을 발로 밟아본 사람보다는 안 밟아본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전에는 지리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름을 아는 것,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이 좋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여 지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자로는 지혜지자와 달을 이자를 쓰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지리산은 순 우리말을 음차한 지명이며 한자 이름은 훗날 우리말을 바탕으로 붙은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리산 준흥선의 종주는 노고단 고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400m쯤 올라가면 1509m의 노고단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노고단은 종주가 찾아온 목적이 아니거나 종주하더라도 노고단을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보통 건너뛰고 바로 능선길로 들어가는데, 노고단 고개에서 시작되는 준흥선의 시작은 산행하기에 아주 좋은 길입니다. 경사가 별로 없는 평지에 가깝고 길은 돌이 많지 않은 흙길이 많으며 길 양쪽은 숲이 우거져 있어 이런 길이라면 많이 걸어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첫째 날에 연하천 대피소에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구간은 노고단 고개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25.5km 능선 가운데 10.5km에 있는 연하천 대피소였습니다. 이 구간은 노고단 고개는 해발 1428m이고 연하천 대피소는 해발 1500m쯤 되기 때문에 두 곳의 높이 차이는 별로 없지만, 중간에 노루목이나 삼도봉, 토끼봉과 같은 산들은 해발 1500m 부근이고, 내리막 능선인 피악골 삼거리나 임걸령, 화개째는 해발 1310m 부근이라 200m 정도 되는 산을 서너 개 넘는 셈이어서 어느 정도 체력이 소모되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구간은 아니어서 연하천 대피소까지는 갈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는 중간 조금 못 가서 나오는 노루목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노루목에서 오른쪽 길인 준응선길을 따라 연하천 대피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 능선길을 따라 반야봉에 들러서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야봉은 노고단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준응선에선 벗어나 있지만,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과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이 마주하고 있는
능선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지리산 일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해발 1732m의 산으로 1708m인 설악산보다도 더 높아서 맑은 날엔 동해와 남해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야봉은 예전부터 반야낙조와 운해의 절경은 지리산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특히 서쪽으로 지는 석양에는 반야봉 주변의 하늘이 온통 연붉은 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계곡에서 밀려오는 상승기류가 점차 이슬점 온도에서 구름으로 변하면서 운해를 펼쳐놓으면 온 사방이 흰 솜구름에 앉은 듯이 보인다고 합니다. 반야봉을 들러서 갈지 아니면 건너뛰고 바로 연하천 대피소로 갈지를 선택함에 있어 우리 일행은 두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저는 반야봉을 오르는 팀을 선택했습니다. 전에 올라가 본 적은 있지만 오래전의 일이라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252m 높이의 산을 하나 더 넘는 수고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찾아오기가 쉬운 산이 아닌 만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선택은 저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반야봉에서의 전망은 너무나 훌륭해서 올라오느라 고생한 것을 충분히 보상해줬습니다. 반야봉은 전망도 훌륭하지만 멀리에서 보이는 모습도 특이해서 반야봉을 떠난 뒤에도 천왕봉에 이를 때까지 여러 차례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남원 문화대전에는 반야봉의 지명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던 반야가 지리산의 산신이면서 여신인 마고할미와 결혼하여 천왕봉에서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영험한 스님이 뱀사골에 있는 이무기를 불도와 합장으로 쳐부수고 절의 안녕을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반야심경에서 이름을 따 반야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반야봉에서 내려오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만나는 삼도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도봉에서 첫 밤을 보낼 연하천 대피소까지 거리는 5km이며 중간에 토끼봉과 조그만 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높이로는 200m쯤 내려갔다가 다시 200m를 올라가는 정도라서 2시간 반을 걸으니 목적지 연하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해먹고 하루 동안 지나온 길과 다음날 안전한 산행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산행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거의 7시간이었고 헬스 앱은 하루 동안 33,000보 21km를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날 산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산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